네. 장관님,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란봉투법이 지금 기업도 그렇고 노동계도 다 반대하고 있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천덕꾸러기보다는 시행령 과정에서 노사에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3월 10일 법이 시행되면은 현대자동차 한 곳에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하청 노조가 8,500개라는데 알고 계시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 수가 8,500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언론에 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섭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 24개 하청 노조가 13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또 언론에 따르면은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3월 10일에 맞춰서 일제히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거부하면은 부당 노동행위 고발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장관께서는 지난 8월 중소기업 중앙회에 가셔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서 불확실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지금 불확실이 해소됐습니까? 저희들이 20차례 이상 기업하고 간담회도 하고 노동계하고도 20차례 이상 간담회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총에서 작년 12월에 5천억 이상 주요 기업 1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실질적 지배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이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해석 지침이 너무 애매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줄소송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 기업에서는 지금 물건 만들지 말고 노조하고 소송하고 협상하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매달려야 할 입장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원청에게 하청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보면은 이러한 안전통제 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지금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하면은 노란봉투법에 따라 수천 개의 하청 노조가 의무교섭을 해야 되고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받게 되는 그런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기업이 지금 외통수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이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수천 개 노조랑 교섭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을 보면요. 30인 미만에 있어서는 노조 조직률이 0.1%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100인 미만 웬만한 중소기업도 100인 정도 되면 규모가 작은 건 아닌데 거기도 노조 조직률이 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천 개의 노조랑 교섭을 할 것이다. 이건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원청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사고 안 나도록 예방 조치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나를 사용자로 특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모든 원청이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용자성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오히려 원청과 하청이 안전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원청에게 비용으로 될 것인가 이건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서 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안 한다면 그 노사 모두에게 이익일 것입니다. 지금 기업 99%가 보안입법을 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경총의 조사는 조사 결과가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63.6%가 법 시행 시기 유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 법 시행을 유예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또 말씀을 법안도 주시고, 발의돼 예, 있죠. 발의도 있고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그런 주장도 하십니다. 또 기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봤을 때 이 법 시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신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와 교섭하는 것 자체가 일단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안 해도 될 일보다는 또 뭐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또 교섭에 매달려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20년 넘게 쌓아왔던 법을 또 미루면 어떡하나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기 때문에 법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노사 간에 상생하는 모델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교섭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상생하는 길이다 이런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이 그 법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도 정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계속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 이유 없이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행정을 할 때 민원, 일종의 민원이라는 것이 계속 그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그 민주노총 입장만 생각해서 이게 그 기업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법 해석 지침도 불명확하고 이래서 현장에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이게 집행 시기를 늦추는 것을 좀 고려를 정부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기업의 어려움을 알겠습니다만은 그걸 또 늦추면 더 큰 혼란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경영계하고 소통하고 해가지고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십시오.